화성이 바빠진다. 2021년 우주 탐사의 화두는 단연코 화성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탐사선이 앞다퉈 화성으로 모여들었죠. 2월 한 달 동안 미국 항공우주국과 중국 국가항천국, 아랍에미리트 항공우주국에서 각각 발사한 탐사선 3대가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2021년 주목해야 할 과학 중대 사건으로 화성 탐사선 착륙을 꼽으며 화성이 바빠진다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화성이 북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과학자들이 화성을 지구 외에 인류가 거주할 만한 행성 1순위로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뤄지고 있는 화성 탐사는 인류가 화성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이 실제로도 가능한지 확인하는 사전 작업인 셈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화성 탐사선을 보낸 것은 구소련입니다. 당시 미국과 서로 다른 체제로 대립하며 우주 탐사 경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 경쟁이 화성 탐사에까지 불을 붙였죠. 1960년 구소련은 마스닉 1호와 2호를 연달아 발사해 화성 근접 비행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사 단계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년 뒤 마르스 1호가 화성에서 약 19만 3천 킬로미터 지점까지 다가갔지만 신호가 끊기며 목표한 지점에 접근하기 전에 통신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주변 궤도를 머물며 화성을 관찰하는 화성 궤도선의 첫 성공은 미국 차지였습니다. 1964년 11월에 발사된 나사의 마리너 4호가 화성 가까이에 다가가 비행하며 최초로 화성의 표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나라는 경쟁적으로 화성 탐사에 나섰습니다. 1971년 나사는 마리너 9호를 최초로 화성의 궤도에 진입시켰고 뒤이어 구소련도 마스 2호를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이 궤도선들은 사진을 찍어 지구로 보냈고 사진 속에서 움푹 패인 충돌구, 거대한 휴화산, 길이가 무려 4,000km에 달하는 마리너 계곡 등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 정보는 화성 표면의 8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기록이었고 이후 화성 탐사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기초 정보가 되었죠. 궤도 진입에 성공한 두 나라는 다음 단계로 탐사선 착륙에 도전합니다. 먼 대기에서 보는 것보다 표면에 내려 관찰하면 화성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나사의 바이킹 1호는 착륙한 뒤 임무까지 수행한 최초의 착륙선입니다. 1975년 발사되어 약 10개월간 날아 화성 궤도에 올라섰고 한 달 뒤 크리세 평원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화성 지표면의 모습을 컬러 사진으로 찍어 지구로 보냈습니다. 붉은색 토양으로 뒤덮인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붉은 행성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후 한 달 뒤 화성에 온 바이킹 2호와 함께 6년 동안 활동하며 수천 장이 넘는 사진을 찍었고 또 주 임무인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찾기 위해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광합성과 가스 교환 실험도 진행했죠. 비록 생명의 재료가 되는 유기물질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화성 탐사가 비약적인 진전을 보이는데 큰 역할이 되었습니다.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내고 궤도선이 화성 주변을 돌고 지표면에 착륙하기까지 성공한 인류. 하지만 화성 탐사에 대한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화성 표면을 자유롭게 활보하는 이동형 로봇인 로버를 보내는 계획을 세웁니다. 일명 마스 패스파인더 프로젝트. 혹시 영화 마션 속 주인공인 마크 와트니가 화성에 혼자 남겨진 이후 지구와 통신하기 위해 멀리 나가 찾아온 탐사선을 기억하나요? 그 탐사선이 이 패스파인더입니다. 마스 패스파인더는 1997년에 화성에 착륙한 무인 착륙선 패스파인더와 첫 번째 화성 로버인 소저너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둘은 한 세트로 작동합니다. 패스파인더가 화성 표면에 착륙하면 소저너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모형 자동차를 닮은 소저너는 초속 1cm의 속도로 화성 표면을 열심히 돌아다니며 토양이나 암석의 성분을 분석하고 그 정보를 패스파인더로 보냅니다. 패스파인더는 소저너가 보낸 데이터를 모아서 지구로 전송하죠. 일종의 중간기지 역할인 셈입니다. 환상의 짝꿍 같은 둘의 협업은 본래 일주일로 계획되었지만 실제로는 약 3개월 정도 활동했습니다. 그 결과 착륙 지점인 아레스 협곡이 300만 년쯤 발생한 홍수로 인해 침식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화성에 물이 존재했다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매우 의미 있는 발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분석 장비를 모두 화성에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분석 장비를 우주로 보내려면 소형화, 저전력화가 필요한데 현재 기술로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탐사선이 채취한 화성 토양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화성 샘플 귀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화성 샘플 귀환 임무는 지구에서 3번, 화성에서 1번 로켓을 발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토양 샘플 채취, 회수, 지구 귀환 이렇게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우선 화성 탐사선과 착륙선, 로버가 화성을 향해 떠납니다.
지난 2021년 2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가 비행 7개월 만에 화성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곧장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m 길이의 로봇팔 끝에 달린 드릴로 화성의 암석에 구멍을 뚫어 암석 시료를 채취합니다. 또 표면의 흙, 먼지와 함께 원통형 금속 용기에 담아두죠. 그 사이 지구에서는 또 다른 로켓이 화성을 향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주인공은 유럽 우주국의 탐사 로버 패치입니다. 패치는 가져오다라는 뜻의 영단어로 퍼시비어런스가 담아놓은 샘플 용기를 착륙선으로 가져오는 역할입니다. 착륙선은 로봇팔로 수거된 샘플 용기를 야구공 크기만한 특수 컨테이너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이후 고체 연료 로켓과 발사용 튜브 시스템을 이용해 컨테이너를 야구공을 던지듯 상공 약 300km의 화성 저궤도에 쏘아 올리죠. 그럼 샘플이 담긴 컨테이너는 화성 주변 궤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귀환 궤도선이 나설 차례입니다. 궤도선은 2028년 화성 저궤도에 도착해 샘플 컨테이너를 찾아 낚아챕니다. 샘플을 손에 넣은 뒤엔 이온 추진기의 힘으로 지구로 되돌아옵니다. 지구 저궤도에 도착하면 궤도선은 샘플 컨테이너를 원반 형태의 모듈에 담아 지구를 향해 던집니다. 샘플이 지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면 프로젝트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쯤 화성에 터잡고 살 수 있을까요? 우선 화성에 가는 것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지구에서 출발해 화성까지 가는 데에만 약 6개월이 걸리거든요. 이 기간 동안 탐사선 안에서 먹고 자고 싸는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화성에 도착하면 기본적으로 약 1년 반을 머물러야 합니다. 지구와 화성은 태양 중심을 공전하는 주기가 다르거든요. 지구와 화성은 2년 2개월마다 거리가 가장 가까워집니다. 바로 이 시기가 화성 여행을 떠나는 최적 경로인 것입니다. 화성을 떠나올 때 그 기회를 이용했으므로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화성에서도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필요한 자원을 화성에서 직접 구하고 만드는 방법을 구상 중입니다. 우선 산소가 필요하겠죠. 현재 화성에는 산소가 전체 대기의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최근 화성에 도착한 퍼시비어런스에 함께 실려간 목시가 대표적인 실험 모델입니다. 목시는 나사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식물의 광합성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입해 광합성에 사용한 뒤 산소를 내뿜습니다. 목시도 식물처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입니다. 이후 여과장치를 통해 오염물을 제거한 뒤 약 800도씨로 가열합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와 산소로 분리됩니다. 이 산소만 따로 추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퍼시비어런스에 실려보낸 목시를 직접 작동해본 결과 1시간 동안 5.4g의 산소를 만들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비행사 한 명이 약 10분간 호흡할 수 있는 양이죠. 호흡뿐만 아니라 로켓을 발사할 때 연료를 태우고 식물을 키우는 데에도 산소가 필요하니 앞으로 훨씬 많은 양의 산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물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화성에서 얼음을 발견해 물로 활용하거나 마크 와트니처럼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켜 물을 만드는 등 여러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인체가 만들어낸 소변을 쓸 수 있는 물로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 우주 비행사들이 오래 머물며 생활하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심력을 이용해 소변에서 불순물을 분리한 뒤 가열 방식으로 수증기가 된 액체만 분리합니다. 그런 다음 필터에 통과시켜서 미세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하지만 화성에서 거주하기 위해선 산소와 물을 만드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지구에서처럼 편하게 숨쉬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를 위해 화성을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드는 테라포밍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나사는 인공 자기장을 만들면 테라포밍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화성은 지구와 달리 자기장이 매우 약합니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 흐름인 태양풍에 그대로 노출되고 이 영향으로 대기가 쓸려나갑니다. 화성 대기가 희박한 이유입니다. 대기가 적으니 밤에는 온도가 영하 130에서 140도씨까지 떨어집니다. 방사선에도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만약 인공으로 자기장을 만들면 지구처럼 대기가 두껍게 유지되고 태양풍과 온도, 방사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나사는 2030년대에 유인 탐사선을 화성에 보낼 계획입니다.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 또한 2026년에 유인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고 2050년까지 100만 명을 화성에 이주시킬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죠. 이를 위해 화성 이주용 우주선 스타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화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머지않아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